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양고전의 지혜를 한 줄로 풀어내며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룰 주제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무의자연입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억지로 애쓰지 않는 삶의 태도를 뜻하죠. 이 한 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들, 영상에서 큰 통찰을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무의자연의 뜻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을, 자연은 세상의 본래 흐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세상은 본래 조화로운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욕심이나 강제로 그 흐름을 거스르면 혼란과 고통이 따른다고요. 무의자연은 게으름이나 무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물을 받아 자랍니다. 억지로 더 빨리 자라려 하거나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죠? 이게 바로 무의자연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목표를 쫓거나 완벽함을 강요하면 마음이 지치고 삶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자신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상황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의자연은 도가 사상의 핵심이지만 동양 사상 전반에서 비슷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을 통해 비슷한 철학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을 깨닫는 걸 중요시하죠. 이는 무의자연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유교에서도 조화로운 삶을 강조합니다. 유교는 예와 덕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라고 가르치지만 그 바탕에는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억지로 힘을 쓰기보다 덕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리더십을 강조했죠. 장자의 철학에서도 무의자연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유명한 나비 꿈 이야기는 삶의 경계와 욕망의 허상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분별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요. 이건 무의자연이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임을 보여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플로우 이론은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일에 녹아드는 순간이죠. 무의자연과 플로우는 결국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를 공유합니다. 이제 바쁜 현대사회에서 무의자연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어떤 강박이 나를 괴롭히는지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성공을 보며 조급해진다면 잠시 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하며 자연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바람소리, 나무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무의자연은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인은 모든 걸 완벽히 하려는 강박에 시달리죠.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세상은 본래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게 삶의 기술이라고요.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모든 디테일을 완벽히 하려다 지쳤다면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두는 겁니다. 이게 무의자연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서도 무의자연은 큰 가르침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에서 억지로 내 뜻을 관철하려 하면 관계가 더 꼬이죠. 대신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나가면 갈등이 부드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의견이 달라 다툴 때 억지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이건 무의자연의 태도가 관계에 가져오는 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서도 무의자연은 빛을 발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일에 치여 삽니다. 하지만 무의자연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몸과 마음을 혹사하기보다 적절히 쉬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죠. 이건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흐름에 맞춰 사는 삶입니다. 무의자연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목표, 성취, 책임이 중요한 곳입니다. 무의자연을 잘못 이해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게으름의 핑계로 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감이 있는 일을 그냥 미루며 자연스럽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무의자연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노자도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는 억지로 애쓰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잘 분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과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때 모든 걸 완벽히 하려 애쓰기보다 핵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리도록 두는 거죠. 또한 무의자연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은 느긋한 성격이라 무의자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지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이 철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의자연을 완전히 따르기보다 자신의 성향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를 세우되 그 과정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고 작은 성취를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노자의 무의자연이라는 한 줄을 통해 삶의 본질을 깊이 탐구해봤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은 바쁜 현대인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의자연을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잠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라도 전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